자, 오늘 우리 삼각함수 들어갈게요. 삼각함수에 대해서 들어가려면 우리가 먼저 동경부터 좀 정의해야 돼요. 동경이라는 것은 뭐냐면 교재에 써 있죠. 시초선이 있대요. 우리 일반적으로 X축을 잡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의 반직선이 있어서 여기가 이제 벌어진 정도를 우리가 각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여기 있는 이 반직선을 동경이라고 이름 붙여요. 동경이라는 것은 시초선에서부터 떨어진 어떤 직선이며 그 직선에 대해서 여기 각도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각도, 이 동경에 대해서 각도를 지정하는 방법이 얘도 각도인데 얘도 각도고요. 얘도 각도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개를 다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뭉뚱그려서 표현하는 방법이 필요하고요. 그 뭉뚱그린 각을 우리가 일반각이라고 이름 붙이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알파도 이렇게. 그리고 이 알파는 0과 360도 사이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어떤 각이든 표현할 수 있으니 그냥 어떤 각이든 이렇게 표현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동경이 있어요. 예, 뭐 60도. 얘의 일반각을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그냥 이것만 쓰면 돼요.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쓰면 그게 일반각이에요. 만약에 이런 각이 있어요. 여기가 뭐 마이너스 60도 이렇게 있습니다. 얘 일반각을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이렇게 쓰면 돼요. 네,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n에다가 선생님 저거 n이 마이너스 1인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따지진 않고요. 그냥 n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표현하기 위한, 아우르기 위해서 표현하는 거다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이걸 우리가 동경이라고요. 어쨌든 이 동경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우리가 각도라고 하는 것을 플러스와 마이너스, 반시계 방향을 플러스라고 해요. 그래서 플러스와 마이너스까지 확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동경을 확장했을 때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라디안이라는 것을 정의하게 돼요. 뭐 교재에서는 살짝 뒤에 나와 있는데 그냥 이렇게 설명할게요. 라디안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호도법이라는 표현입니다. 호를 이용해서 각도를 정하는 법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정의해요. 뭐냐면 우리가 중학교 때 따르면 그 L이라고 하는 것을 호의 길이라고 할 때 이 호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으로 2파이 R에다가 360분의 이 세타를 곱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L이라는 것을, 다시 세타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하자는 거예요. 각도를 R분의 L로 정의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이걸 우리가 라디안이라고 이름 붙여요. 라디안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세타를 R분의 L로 하는 거. 반지름과 호의 길이의 비율 관계. 이게 그래서 비율 관계잖아요. 지금 맞죠? 비율 관계로 정의를 해서 이게 실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서 앞에 썼던 것을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60분법이라고 하는데 60분법이라는 것은 도라는 좀 다른 단위가 끼어 있어요. 이걸 함수화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함수화가 안 되는 숫자 단위를 없애기 위해서 비율 관계를 통해서 실수로 각도를 재정의하고 그것을 우리가 라디안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똑같을 때가 1 라디안이라고 이름 붙이고요. 영어로는 이렇게 이름 붙이기 때문에 RAD라고 쓰는데 생략 가능합니다. 생략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호를 이용해서 각도를 정했다라고 해서 호도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각을 확장하고 그걸 바탕으로 실수화하는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각도를 이제 구한 거죠. 그 새롭게 표현하기 시작한 거죠. 이걸 바탕으로 함수를 재정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호도법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던 2파이라고 하는 애를 몇 라디안? 360도라고 하는 것을 2파이 라디안이라고 재정립하고 그럼 0도는 0 라디안이라고 이야기하며 이들 간의 관계를 이용해 라디안들을 특수각들을 정리합니다. 뭔 말이냐면 180도는 얼마? 파이 라디안이라고 하고요. 90도는 얼마? 2분의 파이 라고 하고요. 60도는 얼마? 얘 나누기 3한 거니까 3분의 파이 라고 하고요. 45도는 나누기 얼마 한 거예요? 4한 거죠. 그래서 4분의 파이라고 하고요. 30도는 나누기 얼마 했어요? 6 했죠. 그래서 6분의 파이 라디안이라고 한다는 거죠. 이거는 암기를 하면 됩니다. 파이가 180도라는 걸 기준으로 나누기를 얼만큼 하면 쟤네가 돼? 라고 하면서 기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특수각에 대해서는 라디안을 다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어떤 세타라고 하는 각 60분법과 라디안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반드시 360분의 2파이가 되기 때문에 어떤 x도를 라디안으로 표현하고 싶으면 그러니까 x도 곱하기 2파이가 360도 곱하기 y거든. 그래서 x도는 2파이분의 잠깐만 라디안 x도는 이거 라디안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그래서 뭐냐면 파이분의 180을 곱했다라고 봐주면 되고요. y라고 하는 것은 각도는 어떻게 돼요? 마찬가지로 얘 곱하기 y는 360분의 x 곱하기 2파이 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라디안을 우리가 이 몇 도인지 확인할 수 있고요. 몇 도인지를 라디안으로 확인하고 싶은데 그때 겨우 2파이분의 360을 기준으로 생각해 주면 되는데 보통 우리가 파이분의 180이라고 하거나 180분의 파이라고 설명을 하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 이유는 결국 이 비례식 관계에서 나오는 거니까 비례식 자체만 이해를 해도 언제든지 써먹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런 특수각이 아니라 36도가 몇 라디안이야? 라고 물어보면은 얘에다가 뭐 곱하면 된다? 360분의 2파이 곱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360분의 2파이면 10분의 파이 라디안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360분의 2파이가 아니라 그냥 180분의 파이를 곱했다라고 생각해도 괜찮고요.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알았죠? (5분의) 파이네요. 말을 잘못했죠? 네. 180분의 파이 곱하면 약분하면 5잖아요. 그쵸? 그래서 5분의 파이 라디안이에요. 이런 식으로 구해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근데 뭐 이렇게 동경이라는 걸 이야기해서 동경은 그냥 저 정도로만 끝나면 되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건 아니래요. 이 동경에 대한 위치 관계에 대해서 문제를 몇 개 더 소개하고 싶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745번 라디안을 먼저 설명한 이유는 간단해요. 얘네가 360분법의 라디안을 병행해서 문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라디안을 미리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n이 1과 100에 대해서 2n 파이 더하기 마이너스 1의 n제곱 곱하기 3분의 파이 이렇게 된 애가 있다는 거죠. 전부 다 파이 곱하기 n이네요. 얘가 나타내는 동경이 OP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말해요. OP1이라는 애가 있어요. OP1이라는 애의 동경은 일반 각은 각 자체가 2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이렇게 돼 있죠. 얘랑 똑같은 동경을 가진 애를 찾아달래요. 그래서 이해가 잘 안 가서
대입을 해봤습니다. 5p2는 4파이 더하기 3분의 2파이, 5p3은 6파이 마이너스 파이, 5p4는 8파이 더하기 3분의 4파이, 5p5는 10파이 마이너스 3분의 5파이, 5p6은 12파이 마이너스 2파이, 5p7은 14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 7파이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열이 되는데 이 중에서 저 5p1과 동경이 같은 애가 누구냐라고 질문한 거고요. 얘랑 동경이 일치해요. 그걸 어떻게 파악하냐라고 묻는다면 그래서 우리가 일반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일반각으로 표현했을 때 얘는 2n파이 더하기 3분의 5파이라고 쓸 수 있고요. 얘는 3분의 2파이. 일반각으로 표현했을 때 그 더하기 알파에 대한 이야기예요. 일반각은 모든 각을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알파도라고 쓰거나 아니면 2n파이 더하기 알파라고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 알파가 3분의 5파이, 3분의 2파이, 파이, 3분의 4파이, 3분의 파이, 여기는 0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얘가 똑같이 일반각으로 표현했을 때 3분의 5파이가 돼요. 왜냐면 이 3분의 7이라는 애가 2 더하기 3분의 1이기 때문에 얘 12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돼서 얘랑 얘가 이제 동일하죠. 그래서 여기랑 일반각이 같기 때문에 같은 동경이라고 취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n이 1부터 100까지일 때 이 5p1과 같은 동경 5p2부터죠. 그래서 5p2부터 5p100까지 중에서 쟤랑 일치하는 것은 이게 6개마다 반복되기 때문에 6k 더하기 1 꼴이 되고요. 그런 애들은 총 몇 개예요? 7, 13 이렇게 숑숑숑 가서 97까지 몇 개? 16개 있나요? 이렇게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748번) 3세타가 제 4사분면의 각이라고 했어요. 이게 4분면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됩니다. 여기가 0, 2분의 파이 라디안, 파이 라디안, 2분의 3 파이 라디안, 2 파이 라디안. 물론 얘를 0도, 90도, 180도, 270도, 360도 이렇게 써도 됩니다만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에 대해서 동경을 다루는 과정인데 문제에서 3세타가 제 4사분면 각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는 거는 4사분면이니까 얘랑 얘 사이네. 2분의 3파이랑 2파이 사이야 라고 해서 이제 문제를 많이 틀립니다. 이 3세타가 한 바퀴 안에 있다라는 표현이 없으므로 우리가 일반각 안에 있다라고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2n파이 더하기 2분의 3파이와 2n파이 더하기 2파이 사이에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렇게 보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이때 n은 당연히 뭐예요? 정수겠죠? 그럼 이걸 바탕으로 문제에서 말을 하는 겁니다. 세타라는 애가 어디에 존재하는가? 나누기 3을 하면 3분의 2n파이와 3분의 2파이
3분의 2n 파이와 2분의 1 파이 사이에 있게 되는데 여기에 만족하는 이게 몇 사분면이냐라는 걸 판단하기 위해서 n에다가 하나하나 대입합니다. n에다가 0을 대입하면 2분의 1 파이와 3분의 2 파이 사이에 있기 때문에 제 2사분면에 존재하고요. n에다가 1을 대입하면 이게 6분의 4, 6분의 7 파이랑 6분의 4, 3분의 4 파이 사이에 있기 때문에 제 몇 번? 3, 4분면인가요? 3, 4분면에 있고요. n에다 2를 대입하면 2파이랑 6분의 11파이 사이에 있기 때문에 제 4사분면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존재하는 사분면은 5번에 제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빨리 푸는 방법이 하나 존재합니다. 이 유형에만 이제 써먹는 건데 이 유형이 나왔을 때 좀 잘 써먹는 주제라서 설명을 해볼게요. 3세타라고 하는 애가 4사분면에 있다라고 했죠. 그쵸? 그래서 이게 3세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따지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아이디어긴 한데 그냥 방법론적으로 것만 기억해줘요. 3세타라서 모든 사분면을 3등분합니다. 그랬을 때 내가 찾는 이 3세타가 몇 사분면이라 했어요? 제 4사분면이라 했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번호를 써요. 여기서부터 1, 2, 3, 4, 1, 2, 3, 4 그리고 4라고 적혀 있는 거에만 동그라미 치면 얘가 들어있는 사분면입니다. 2, 3, 4 사분면에 있죠.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약간 꼼수 같은 건데 요 문제가 주관식으로 나온 경우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객관식으로 나왔을 때 좀 압도적으로 좀 빨리 풀 수 있는 주제라서 제안을 할게요. 원리가 딱히 있습니다만 굳이 그런 것까지는 설명하지 않죠. 동경의 위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좀 필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학교 시험에 곧잘 나오는 주제인데 교재에 이미 적혀 있긴 해요. 교재에 적혀 있긴 해서 안 적어도 되겠네. 그냥 잘 체크만 해주세요. 유형 3과 4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유형 3과 4에 해당하는 이야기고 말로 한번 설명을 해보죠. 두 동경이 있는데 그 두 동경이 위치 관계가 이런 경우가 있대요. 하나의 각이 알파가 있는데 베타라는 애가 똑같이 된답니다. 그 베타는 각이 좀 다르겠죠. 그럼 그때 우리가 어떠한 관계식을 가져올 수 있냐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2n 파이다. 또는 360도 곱하기 n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부터는 호도법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그냥 호도법으로만 설명을 해볼게요. 2n 파이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일치한다는 건 몇 바퀴 차이 난다라는 표현이고 눈 떠주세요. 2n 파이가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 동경이 우리가 원점 대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다른 말로 직선상 반대편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교재에서도 그렇게 써있죠? 안 써있나요? 원점 대칭, 일직선 위에 있고 반대 방향이다. 이렇게 써있죠. 그래서 여기가 알파가 있고 베타가 이런 식으로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랬을 때 관계식은 뭐냐면 베타와 알파가 반바퀴 차이 난다라는 표현으로 2n 파이 더하기 파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관계식이죠. 그러니까 이런 멘트가 나왔을 때 이러한 관계식을 유도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동경이 X축 대칭된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알파와 베타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여기다 끼워 맞추면 한 바퀴가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나온 이야기가 베타와 알파를 더한 게 2n파이가 된다. 이렇게 됩니다. 동경이 y축 대칭된다면 알파와 베타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얘를 여기다 끼워 맞추면 반바퀴가 되기 때문에 베타 더하기 알파가 2n파이 더하기 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뭐 원점 대칭, x축 대칭, y축 대칭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설명할 것은 동경이라는 게 y는 x 대칭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식으로 있는 거고 얘를 끼워 맞추면은 이제 90도가 되기 때문에 베타 더하기 알파를 2n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위치 관계를 알려줬을 때의 관계식을 유도해달라는 거예요. 관계식 유도하는 가지수가 5가지가 있다는 것이고 그 가지수를 이제 이렇게 써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교과서에 보통 한두 개 정도 있는데 뭐 한두 개가 어쨌든 대칭성을 유도한 거기 때문에 거기서 파생되는 나머지 것들을 다 기억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관련된 형태가 지금 유형 2개가 있지만 그냥 753번 하나만 풀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타가 0과 파이 사이에 있다라고 했고 3세타랑 7세타가 일직선 위에 있대요. 이 일직선 위에 있다라는 표현은 이 두 가지를 합칩니다. 일치하는 경우와 반대편에 위치한 경우를 둘 다 일직선 위에 있다라고 해석해요. 자, 그래서 첫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한다는 거죠. 일치와 반대편. 일치하는 경우는 뭐냐면 둘을 뺀 게 2n파이가 되죠. 4세타가 2n파이이기 때문에 세타는 4분의 2n파이가 되고요. 0과 파이 사이에 있는 경우는 2분의 파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반대편에 위치한다는 건 7세타와 3세타를 뺀 게 2n파이 더하기 파이가 되고요. 그래서 세타가 4분의 2n 더하기 1파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n이 1인 이건 n이 0과 1인 경우가 있네요. 0인 경우 4분의 파이, 1인 경우 4분의 3파이 두 가지가 있겠네요. 그래서 총 3개가 완성됩니다. 이걸 다 더해달래요. 다 더하면 2분의 3파이가 되겠죠. 이게 답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관계식들을 구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어요. 60분법과 어렵진 않으니까 아까 60분법과 호도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냥 60분법이랑 호도법은 딱 이것만 기억해주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파이는 180도가 나오고요. 여기에서부터 이제 진행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진행하는 겁니다. 기억? 1라디안은 파이분의 360도냐 라고 했는데 그 말은 이제 파이가 360도냐는 질문이죠. 틀렸어요. 니은은 270도가 제7 3사분면이라는 건데 270도면은 이게 여기 있어요. 여기가 270도입니다. 그리고 축은 4분면이 아니에요. 축은 4분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분면은 이 안에 있는 것만 이야기해요. 이 경계는 4분면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디귿 마이너스 190도라는 게 제 2사분면이라고 했는데 2사분면이냐고 물어봤는데 이건 우리가 사실 라디안이랑 관계없이 그 일반 각으로 표현해달라는 이야기야. 얘가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170도라고 쓸 수 있기 때문에 제 2사분면 각이 맞죠. 그렇죠? 170도면은 뭐 요런 느낌이잖아요. 여기가 170도게 되겠죠. 제 2사분면이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을 마이너스 290도와 18분의 43파이랑 18분의 79파이가 모두 일치하냐? 라고 물어봤는데, 동경이 일치하려면 아까 말했다시피 차가 2n파이여야 돼요. 그래서 이 둘부터 비교하면 18분의 둘 빼면은 36파이입니다. 2파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 둘은 일치하는 게 맞아요. 그럼 얘를 봐야겠죠. 마이너스 290도가 뭐냐에 대해서 라디안을 보려면 어떻게 한다? 각도를 라디안을 보려면 180분의 파이를 곱하면 돼요. 180도분의 파이. 그래서 180도분의 파이를 곱하면 도도 날아가고 착착 하면은 얼마가 되죠? 18분의 마이너스 29파이가 됩니다. 그럼 이제 얘랑 얘가 일치하는지 물어본 거고요. 일치하는지 물어보려면 뺀 게 2n파이면 돼요. 둘을 빼면 18분의 72파이가 되고요. 차가 그건 4파이이므로 일치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디귿과 리을을 다 확인할 수 있었다. 디귿과 리을만 답인 거죠. 그래서 60분법이 나왔을 때 그걸 라디안으로 바꿔주고 비교해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것처럼 라디안을, 즉 호두법을 이용해서 각도를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면 중학교 때 배웠던 그 부채꼴에 대한 이야기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뭔 말이냐면, 원래 우리가 얘랑 얘의 관계가 따로 있었죠.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이 호도법은 호와 반지름의 관계로 정한 각도이기 때문에 그냥 L을 R세타라고 정의가 돼버려요. 애초에 세타가 R분의 L이므로 L은 R세타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나타냅니다. 이때 이 부채꼴의 넓이, 부채꼴 넓이라는 것을 어떻게 구해요? 원래 우리가 어떻게 구했죠? 중학교 때 2분의 1 RL이라고 했는데 L이 R세타잖아요? 이걸 2분의 1 R제곱 세타라고 해도 무방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죠. 관련된 유형이 되게 많은데 관련된 유형의 문제가 되게 많은데 학교 시험에도 곧잘 나오는 주제라서 봐주길 바라겠고요. 이것저것. 이건 학교 시험에 사실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가 약간 769번 요런 768번 이런 와이퍼 문제가 활용 문제로 좀 자주 나와요. 이게 내가 기억하기로는 그 교과서에 있었던 건데 현재 교과서에도 아마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꽤나 많은 문제집에 있었던 거라서 772번 보면서 한번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게요. 중심각의 크기가 좀 이상하게 생겼죠? 반지름이 12인 부채꼴이 있는데 거기에서 반지름이 4짜리인 애를 뺐어요. 그때 여기 중심각의 각도가 2분의 루트 3파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대요. 이 부채꼴인 애를 이렇게 슉 접으면은 우리가 삼각대 모양이 돼요. 삼각뿔대 모양이 됩니다. 삼각뿔대? 원뿔대 모양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원뿔대 모양이 만들어졌을 때 문제에서 뭐라고 말을 했냐? 여기 밑면의 지름과 윗면의 지름의 중심을 기준으로 여기 EF 길이를 구해달랍니다. 이걸 어떻게 구하지? 고민을 해요. 이미 여기 반지름이 4라고 하는 것을 미안해요. 여기가 반지름 4가 아니죠. 자, 그럼 여기 얘를 입체 도형으로 만들었을 때 나오는 여기 둘레 다시 반지름은 어떻게 구할까? 고민을 해야 되겠죠. 반지름 어떻게 구할까?
8이. 여기만 한번 보면 얘를 이렇게 접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여기 이걸 원래는 뭐라고 하나요? 모선이라고 하죠. 이 모선의 길이가 4가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기 반지름을 R이라고 한다면 여기 이 R을 우리가 원래 어떻게 구해요? 간단해요. 지금 여기에서 이 밑면의 둘레가 저 부채꼴의 호의 길이에요. 그래서 이 파이 R과 R 세타 R 곱하기 2분의 루트 3파이 얘가 같은 거죠. 그래서 R2라는 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파이 날리고 계산하면 루트 3이라고. 그래서 여기가 루트 3이 나오죠. 그럼 동일한 아이디어로 계산을 할 수 있는데 여기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가 4가 아니라 12인 거잖아. 그래서 3배가 되겠죠. 3루트 3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 길이는 어떻게 구해? 이렇게 슝 하면은 피타고라스 정리에 따라서 모선의 길이는 아까 말했다시피 8이고요. 여기가 2루트 3이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어떻게 돼요? 2루트 13이 되나요? 이렇게 됩니다. 뭐 전에도 말을 했는데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때 많이 하는 아이디어로, 근데 이것도 잘 못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긴 해요. 8이라는 게 2 곱하기 4고 2루트 3은 2 곱하기 루트 3이면 얘랑 얘에 대해서만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돼요. 16 빼기 3 하면 2루트 13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구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밑면의 둘레 길이와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아이디어에서 나오는 거라서 둘이 같다라고 해주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뭐냐면 여기 둘레, 여기 다시 밑면의 반지름, 밑면의 반지름이 얘 곱하기 여기 모선 길이 곱하기 이게 360분의 중심각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360분의 중심각은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거잖아. 그럼 지금 했던 걸 기준으로 하면 뭐가 돼요? 2파이분의 라디안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중학교 때는 이런 아이디어로 접근을 했는데 고등학교 와서는 이것도 괜찮다는 거죠. 근데 뭐 아이디어는 그냥 저거 써놓고 매번 해도 괜찮습니다. 엄청 대단한 주제는 아닌데 보통 많이 헷갈려하는 주제라서 이거를 어설프게 외우는 것보다는 그냥 저거를 기억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얘를 접었으니까 밑면의 둘레는 이 호의 길이랑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자, 이걸 바탕으로 780번을 보겠습니다. 780번. 넓이가 16인 부채꼴이에요. 넓이가 16인 부채꼴. 2분의 1 RL이 16인 부채꼴이 있대요. 이때 둘레의 길이, 둘레의 길이는 어떻게 돼요? 부채꼴의 둘레. 부채꼴 이렇게 그려진 거잖아. RRL. 그렇죠? 둘레는 2R 더하기 R이죠? 이거의 최소를 구해달래요. 최소를 묻는 문제는 일반적으로 둘 중에 하나를 했어요. 뭐 아니면 뭐예요? 2차 함수 아니면 산수기하. 얘는 뭘 써먹는 걸까요? 그쵸? 왜냐면 곱을 알려줬잖아요. 2 루트 2RL. RL은 32니까 2RL은 2 루트 64가 되고요. 16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얘 최소값은 16이 되죠. 뭐 쓴 거다? 산술기하 평균 써준 거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m이라고 하고요. 그때의 반지름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산술기압 평균의 등호 성립 조건이죠. 얘랑 얘가 뭐 할 때? 같을 때예요. 또는 얘랑 얘랑 같은 거죠. 근데 둘 곱해서 64니까 둘 다 얼마인 거야? 8인 거죠. 그래서 R은 얼마? 4. 얘가 네. 그래서 얘랑 얘를 더하면 답은 20 이렇게 계산되겠습니다. 산술기압 평균은 언제 등장할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그 문장 자체로 기억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합의 최소를 구하거나 곱의 최대를 구하는 경우에서 우리가 산술기압 평균이 써지면 일반적으로 최소 또는 최대를 구하는 문제는 2차 함수랑 산술기압 평균 두 개가 메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얘를 기준으로 항상 생각하고 있으면 저거 봤을 때도 산술기압 평균이 떠오를 가능성이 좀 더 높죠. 자, 그래서 우리가 호도법이라는 걸 정의했는데,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도형을 설명했죠. 근데 호도법을 설명한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삼각함수를 정의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삼각함수라는 게 기존에 있던 60분법으로는 설명하기가 좀 애매하다는 거죠. 왜냐면 함수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좌표 평면에 올려야 되는데, 좌표 평면이 뭐야? 좌표 평면이 수직선이 두 개 있는 게 좌표 평면이잖아, 맞지? 수직선이 뭐야? 직선을 수랑 대응시킨 거예요. 즉 얘는 다 전부 다 실수야. 근데 60분법은 실수가 아니라고. 도라는 표현 때문에 실수가 아니야. 그래서 걔는 함수에 집어넣기가 좀 애매해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실수화 시킨 거고, 그걸 바탕으로 삼각함수를 정의하려고 합니다. 삼각함수는 어떻게 정의돼요? 원을 하나 가져와요.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 이때 하나의 동경이 있을 때 그 동경을 세타라고 하고, 그 동경이 얘랑 만나는 점을 x, y라고 합니다. 당연히 반지름의 길이는 r이 되겠죠. 그래요? 이때 여기 있는 중심각 세타와 좌표랑 반지름을 기준으로 우리가 뭘 정의한다? 사인, 코사인, 탄젠트 함수를 정의합니다. 유형 8이죠. 그쵸? 유형 8이에요. 그래서 사인 함수를 뭐라고 하냐? 사인 세타를 r분의 y라고 정의하고요. 코사인 세타를 뭐라고 정의한다? r분의 x라고 정의하고요. 탄젠트 세타를 뭐라고 정의한다? x분의 y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삼각비에서 했던 거랑 흡사하긴 해요. 이렇게 한 거를 빗변분의 높이를 사인, 이렇게 한 걸 빗변분의 밑변을 코사인, 이렇게 한 걸 밑변분의 높이를 탄젠트라고 기억하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주제긴 한데 좌표로 설정을 하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게 돼요? 부호가 존재하게 됩니다. XY 좌표가 어디 있냐에 따라서, 사분면 어디 있냐에 따라서 부호가 결정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호를 좀 잘 정리하고자 다음과 같은 아이디어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는 사인과 코사인, 탄젠트가 모조리 다 플러스고, 여기에선 사인은 플러스지만 코사인과 탄젠트는 마이너스예요. 왜냐면 x좌표가 음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x좌표가 들어있는 건 다 마이너스가 됩니다. 3, 4분면에 있는 애에서는 탄젠트만 플러스고 코사인과 사인은 마이너스가 되며 4, 4분면에서는 코사인만 플러스고 탄젠트와 사인은 마이너스가 된다라고 부호를 나타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우리가 다음과 같이 말을 하죠. 얼, 사, 탄, 코 라고 해서 얼사탄코라고 이야기해서 몇 사분면에서 얘네가 플러스인지를, 몇 사분면에서 누가 플러스인지만 기억한다면 나머지는 당연히 마이너스일 테니 우리가 그걸 바탕으로 계산을 하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방학 때 주구장창 이거 외우는 거 이야기했었죠. 그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사인 6분의 7파이를 구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어떻게 그려진 거예요? 자, 아까 전에 이야기했지만 여기는 라디안 기준으로 0 라디안이고요. 여기는 2분의 파이 라디안이고, 여기는 파이 라디안이고, 여기는 2분의 3파이 라디안이고, 다른 말해서 얘는 2파이 라디안이 됩니다. 그쵸?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얘가 이 파이보다 큰지 작은지 정도는 눈대중으로 봐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분수 계산은 알잖아요. 초절, 중절 했으니까. 6분의 7은 1보다 커요, 작아요?
크기 때문에 얘가 몇 사분면에 있어요? 6분의 7파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1에다가 6분의 1을 더한 거기 때문에 여기가 6분의 7파이가 돼요. 그럼 실제로 그려지는 요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 6분의 파이짜리, 즉 30도짜리 삼각형이 그려지고, 어차피 특수각에 해당하는 삼각형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몇 대 몇 대 몇? 1대 1대 루트 2랑 2대 1대 루트 3.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다른 특수각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몇 대 몇 대 몇이라고 판단해요? 30도니까 2대 1대 루트 3이고, 그럼 얘 좌표를 뭐라고 쓸 수 있어요?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1이라고 가정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서 얘는 뭐가 된다? 2분의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 있게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림을 기준으로 해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훗날 이제 어차피 그런 이야기를 했죠. 어차피 특수각에 대해서는 분모가 모든 걸 좌지우지하므로 값 자체는 분모에 의해 결정되고 몇 사분면인지만 파악한다면 걔의 부호까지 판단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사인 6분의 11파이라는 게 있다면, 사인 6분의 파이는 아까와 같이 2분의 1 형태인데, 이 6분의 11이라는 게 몇 사분면이에요? 얘가 2보다 커, 작죠. 그래서 4사분면에서는 사인이 부호가 뭐예요? 마이너스.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암산으로 할 수 있는 게 지향하는 바여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삼각형을 만들어서 삼각함수를 정의하는데, 삼각형을 만들 땐 X축의 수선의 발을 내린 걸 바탕으로 진행합니다. X축의 수선의 발을 내린 걸 바탕으로 진행해요. 그림 엉뚱하게 그리지 말고요. X축에 내린 거 바탕으로 해주면 됩니다. 시험 범위 확정된 학교 없죠? 삼각함수 끝까지 나와 있습니다. 786번. y는 x라는 애가 있고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이라는 애가 있어요. 친절하죠. 뭐가 친절해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이라는 건 당연히 5대 4대 3을 유도하는 거니까. 그렇죠? 얘의 각도를 뭐라고 일컬었어요? 알파라고 일컬었어요. 그리고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애를 우리가 q라고 했대요. 그럼 뭐 마3, 마4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얘는 이렇게 그려진 거죠. 5대 3대 4 이렇게 그려진 겁니다. 여기 각도를 베타라고 이야기했겠죠. 문제에서 물어봅니다. 사인 알파 더하기 코사인 베타 탄젠트 베타. 사인 알파는 어차피 빗변의 길이분의 x좌표냐 y좌표냐 보는 거고요. 사인은 뭐예요? y좌표죠. 5분의 마3. 코사인 베타는 5분의 뭐예요? 코사인은 x좌표죠. 5분의 마3. 탄젠트는 뭐예요? x좌표분의 y좌표죠. 3분의 4. 그래서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5분의 마이너스 8 이렇게 구해집니다. 간단하죠? 그냥 그래프 보면서 빗변분의 x좌표, 빗변분의 y좌표만 해주면 돼요. (795번) 아까 했던 얼사탄코에 대한 이야기요.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의 곱이 0보다 크고 사인 세타와 탄젠트 세타의 곱이 0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 곱이 0보다 작다라는 건 둘의 부호가 다르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그 생각을 하고 예를 보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곱이 0보다 크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둘의 부호가 같다. 얼사탄코에 따라서 둘의 부호가 다른데
사인과 코사인의 부호가 같으면서 부호 다른 애가 있는 건 제 3, 4분면입니다. 그랬을 때 문제에서 3분의 세타의 각을 물어봤어요. 맞죠? 3분의 세타가 몇 사분면이냐고 물어봤죠? 맞아요? 아까 했던 거죠. 3분의 세타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든 사분면을 3등분합니다. 근데 원래가 몇 사분면이었어요? X축, Y축 써주고요. 원래 3, 4분면이었죠. 여기 몇 사분면이 있어요? 제1 사분면, 제3 사분면, 제4 사분면. 네, 5번입니다. 이렇게 보여주면 돼요. 아까 거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적용할 수 있죠. 이때 삼각함수 사이에 관계식이 형성된대요. 어떤 관계식이 형성되냐 했더니 다음과 같은 게 이해하게 된답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서 여기 있는 것도 제곱 더하기 제곱을 하면 r제곱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건데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가 얼마? 1이 된다는 거예요. 뭐 이유는 간단하죠. r분의 x제곱 r제곱분의 y제곱은 r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y제곱인데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얼마라서 r제곱이라서 r제곱분의 r제곱이니까 1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거랑 비슷하게 또 뭔 얘기를 할 수 있냐면 탄젠트 세타라는 게 x분의 y가 r분의 x분의 r분의 y라고 할 수 있으므로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라고 할 수 있고 여기서부터 이제 많이 나오는 아이디어는 아닌데 이 두 개를 짬뽕 시켜서 나오는 아이디어가 두 개 있어요. 첫 번째는 탄젠트 제곱 세타 더하기 1은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이라는 거고 반대로 뭐예요? 탄젠트 제곱 세타분의 1은 더하기 1은 사인 제곱 세타분의 1입니다. 그리고 얘는 좀 자주 나와서 그냥 적어주는 건데 뭐냐면 탄젠트 세타 더하기 탄젠트 세타분의 1은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분의 1 이렇게 돼 있어요. 아마 이 두 개가 없을 겁니다. 적어주세요. 두 개가 없죠? 유형 10 보면 탄젠트 제곱 더하기 1은 코사인 제곱분의 1이 있는데 저기 탄젠트 제곱 분의 1 더하기 1은 사인 제곱분의 1이란 말이 없고 동시에 탄젠트 더하기 탄젠트 분의 1은 사인 코사인 분의 1이라는 게 없죠. 그래서 적어주세요. 적어주기 바랍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나온 문제가 801번입니다. 코사인 제곱이 1도분의 1 더하기 코사인 제곱 2도분의 1 더하기 코사인 제곱 99도분의 1에서 그래서 여기 3이라고 되어 있죠? 네, 잘못 봤네요. 탄젠트 제곱 1도 탄젠트 3도의 제곱 탄젠트 99도의 제곱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실 뭐 해달라는 거예요? 저희 빨간색으로 쓴 거 세 번째 거죠. 탄젠트 제곱 더하기 1은 코사인 제곱 세타. 뭐 주의합니다. 코사인 세타의 제곱과 코사인 제곱 세타는 우리가 같다라고 취급하지 않아요. 알았죠?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라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씁니다. 왜냐하면 세타 제곱이라는 것 자체가 숫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우리가 구분짓기 위해서 코사인 옆에다가 제곱을 써요. 각도 옆에다가 쓰지 않고요. 괄호로 써도 괄호로 쓰는 건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저 세 번째 거랑 관련된 있는 거고 탄젠트 제곱을 넘겨달라는 거죠. 이항하면 어떻게 돼요? 이 둘 계산하면 뭐다? 1. 얘도 뭐다?
1. 얘도 뭐다? 1. 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1이 몇 개 있어요? 50개 있다. 이렇게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간단하죠? (812번) 보겠습니다. 세타가 2분의 파이와 파이 사이에서 1 마이너스 사인분의 1 더하기 사인이 2 더하기 루트 3이래요. 요거 이렇게 풀어요. 이렇게 슉 넘기면 1 더하기 사인은 2 더하기 루트 3 마이너스 2 더하기 루트 3의 사인 이렇게 됩니다. 그럼 사인끼리 숫자끼리 넘기면 3 더하기 루트 3의 사인 세타가 1 더하기 루트 3이고 사인 세타가 어떻게 돼요? 3 더하기 루트 3분의 1 더하기 루트 3이죠. 그럼 이제 우리가 유리화를 해주면 됩니다. 그쵸? 유리화 결과가 얼마예요? 그쵸? 루트 3분의 1이죠. 자, 이때 탄젠트 사인 세타가 여기에서 루트 3분의 1이라는 건 그림이 어떻게 그려진다는 거냐면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죠. 루트 3과 1. 그럼 여기가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루트 2가 되잖아요. 그래서 문제에서 말하는 탄젠트 세타는 얼마?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고 답은 뭐 3번이라고 되겠죠. 그래서 삼각 함수 중에 어떤 하나라도 나오든지 간에 다음과 같이 그림을 그려서 우리가 나머지 애들을 구해줄 수 있고요. 그쵸? 물론 어떻게 구할 수도 있어요? 학교 선생님들이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라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저 관계식 이용해서 구해라 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사인 세타가 루트 3분의 1이잖아요. 그럼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가 1이므로 코사인 제곱 세타가 얼마가 돼요? 3분의 2가 됩니다.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가 루트 3분의 루트 2가 되고요. 근데 2, 4분면이니까 마이너스가 되고요. 탄젠트 세타는 이 둘 나눈 거라서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다. 요렇게. 이게 서술형 풀이입니다. 알았죠? 삼각형 그리지 않고서 푸는 서술형 풀이에요. 이런 식으로 구하라고 하는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이런 방법도 할 수는 있어야 돼요. 난 개인적으로 얘가 더 편하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원하는 방향이 이쪽 방향이라면 이 제곱 더하기 제곱은 1이라는 걸 이용해서 차근차근 구해주는 것. 이때 우리가 루트를 취할 때 항상 뭘 해야 된다? 이게 뿔마 중에 누구를 선택해야 되는지를 고민해줘야 돼요. 2, 4분면이라는 말은 사인만 플러스고 코사인과 탄젠트는 마이너스이므로 둘 다 마이너스라고 판단을 해주면 되겠죠. 유리화 했어요. 근데 뭐 그런 이야기를 하긴 했죠. 뭐라고? 유리화 안 해도 관찰력이 좀 깊어지면 보이면 좋겠다. 무슨 말이에요? 얘랑 얘랑 무슨 관계죠? 루트 3배죠. 얘랑 얘랑 무슨 관계예요? 루트 3배죠. 루트 3으로 묶으면 1 더하기 루트 3분의 1 더하기 루트 3입니다. 예쁜데요.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못하는 건데 예를 들어 4 루트 2분의 2가 있으면 뭔 생각을 해요? 이걸 루트 2를 분자분모에 곱하고 2를 또 다시 약분할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약분이 되죠. 4분의 루트 2로.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해줘야 돼. 아니 애초에 루트라는 게 정의가 제곱해서 뭐가 되는 수? 2가 되는 수라고 했잖아. 그치?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한다면 좀 더 편해집니다. 저것도 약분으로 할 수 있고 유리화로 해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유리화로 하면 아마 3분의 루트 3이 나왔을 거예요. 그래도 뭐 답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루트 2분의 1이라고 쓴 것도 뭐 2분의 루트 2가 되겠죠. 결론적으로. 네, 그거는 선호하는 계산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말하고 싶은 거는 저 정도는 봐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볼 수 있으면 좋죠. 826번 보겠습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라고 했을 때 여기 세타에 대해서 x, y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x, y에 대해서 x분의 y 더하기 y분의 x가 마이너스 3분의 8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요거는 좀 이야기를 해야겠죠.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삼각비를 배웠어요. 그쵸? 그때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요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이걸 제대로 써먹는 애들이 별로 없긴 해요. 빗변의 길이와 끼인각이 주어졌을 때 남은 변의 길이를 다음과 같이 씁니다. x 사인 세타, x 코사인 세타. 또한 여기가 x고 여기가 세타고 직각이라면 얘를 x 탄젠트 세타 코사인 세타분의 x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사실입니다. 그렇죠? 물론 중학교 때는 그런 것도 했어요. 뭐 여기가 세타인데 여기가 뭐 x라서 얘를 탄젠트 세타분의 x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기까지도 합니다. 문제가 기억 안 날 수도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 중학교 거에. 이런 거 35도 막 65도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x라고 하면은 여기 길이 뭐라고 표현할 거냐 이런 문제 있었어요. 그쵸? 기억해요? 그래서 여기가 35도면 여기가 55도고 여기가 65도면 여기가 25도니까 얘는 x 탄젠트 55도에서 탄젠트 25도를 뺀 거다 이렇게 쓰는 거. 여기 길이는 이렇게 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기억은 안 날 수 있어요. 어느덧 1년이 훌쩍 지나갔으니까. 거기서 파생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뭔 얘기를 할 수 있냐면 반지름이 1이잖아요. 얘가 1이라고. 그러면은 x는 이미 코사인 세타입니다. y는 이미 사인 세타예요. 이 문제에서는 그렇습니다. 즉 문제에서 말한 x분의 y 더하기 y분의 x는 그거 상으로 이미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더하기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라는 의미를 갖게 돼요. 요거를 받아들여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얘는 대수에서 좀 중요한 주제예요. 사실 여기서 중요하다기보다는 이 삼각함수의 활용, 즉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파트에서 메인 아이디어긴 한데 기억을 해줘야겠죠. 자, 그래서 얘를 통분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분의 뭐가 돼요?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됩니다. 그럼 얼마가 되죠?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 돼요.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분의 1. 사실 알고 봤더니 이거예요. 코사인분의 사인은 탄젠트라고 써있죠? 사인분의 코사인 뭐예요? 저기서 서 있는 빨간색 맨 마지막 거. 탄젠트 분의 1입니다. 그래서 탄젠트 더하기 탄젠트 분의 1은 코사인 사인분의 1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이게 마이너스 3분의 8이랍니다. 그때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을 구해달래요.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은 다음과 같이 구합니다. 어떻게?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의 제곱은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2사인 코사인인데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고요. 사인 코사인 분의 1이 마이너스 3분의 8이므로 사인 곱하기 코사인은 마이너스 8분의 3이에요. 그래서 얘는 플러스 4분의 3이 되고요. 더하면 4분의 7이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찾는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은 얼마? 2분의 루트 7이 된다. 이렇게 구해집니다. 뭔 말이냐면 곱셈공식 변형을 이용해서 구해달라는 이야기예요. 제곱 더하기 제곱이 1이라고 하는 되게 자주 나오는 관계식을 이용해서 곱셈공식 변형을 통해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을 구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여기서 질문이 하나 더 들어오면 좋아요. 뭐냐면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은 4분의 7을 루트 씌운 거잖아요. 근데 왜 플러스라고 했나요? 라는 질문이 들어오면 좋고 그걸 스스로 해결했다면 더 좋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지금 보면 쭉 보면은 이 루트를 취하는 과정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얘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를 구분하는 과정이 되게 중요한데 2, 4 보면은 사인은 플러스, 코사인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은 반드시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얘의 루트 취한 것 둘 중에 플러스인 2분의 루트 7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해주면 된다는 이야기까지 하면 좋아요.
자, 두 가지 주제를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 저 x와 y를 뭐랑 뭐라 볼 수 있다? 코사인 세타랑 사인 세타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첫 번째 주제.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곱셈 공식 변형을 유도해서 문제에서 말하는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을 구해달라고 하는 두 번째 주제를 이야기합니다. 같은 주제가 한 번 더 나오죠. 834번.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걸 조금 더 활용한 거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왼쪽 거 보면서 천천히 해볼게요. (2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k는 0에 대해서 두근이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입니다. 두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언제나 우리는 뭐예요? 대입 인수분해 근거계수 관계 중에 누구를 쓸지를 고민해야 되고, 맞죠? 이 문제에서는 근거계수 관계를 써주는 게 깔끔할 것 같다. 합은 2분의 1이고요. 곱은 얼마? 2분의 k다. 아까는 곱을 알려주고 그걸로 차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번엔 합을 알려주고 곱을 구하라고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할 생각해요? 엄마? 곱셈 공식 변형을 해야지. 사인 더하기 코사인의 제곱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더하기 2사인 코사인이잖아요. 근데 얘 제곱하면 얼마? 4분의 1. 얘는 얼마예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반드시 1이고요. 그래서 저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얼마가 된다? 얘 슉 넘겨 마이너스 8분의 3 2분의 k. k가 마이너스 4분의 3이다. 이렇게 돼요. k 하나 구했죠.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3은 0에 두근이 탄젠트 세타랑 탄젠트 세타 분의 1이 합니다. 합은 탄젠트 더하기 탄젠트 분의 1은 아까 뭐라 했어요? 저희 맨 마지막 거 탄젠트 더하기 탄젠트 분의 1이 뭐야? 사인 코사인 분의 1입니다. 아까 사인 코사인 얼마라고 했어요? 마이너스 8분의 3이죠. 그래서 얘 마이너스 3분의 8이에요. 곱은 얼마죠? 1. 그래서 A는 3, B는 8. K, A, B, 마이너스 18. 이렇게 되겠습니다.